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글렌알라키 빌리워커 50주년 퓨처 에디션을 마시면서 빌리워커 이야기를 정말 발만 담근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빌리워커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 빌리워커 최초의 블렌디드 위스키 화이트 헤더 15년 마셔볼 거예요. 글렌알라키 이꼴 빌리워커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마스터 블렌더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위스키를 구입하게 하는 글렌알라키. 아니, 위스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저 가신 명실상부 업계 최고의 마스터 블렌더입니다. 빌리워커는 졸업한 후에 화학자로 4년간 일을 하다가 1972년 하이렘 워커 앤 선즈에서 위스키를 제조를 하면서 위스키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바우스에서 마스터 블렌더를 거쳐 스튜어드 디슬러즈에서 마스터 블렌더, 오퍼레이션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진스톤과 토버머리 증류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2004년에는 벤리악 디스틸러 컴퍼니를 설립해서 벤리악 증류소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부활을 시키고, 또 2008년에는 6년간 중단을 했던 글렌드론악 증류소를 인수를 해서 쉐리 캐스크를 잘 사용한 위스키로 브랜드가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2013년에는 글렌글라사 증류소도 인수를 해서 바다를 담은 특별한 위스키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잭 다니엘 위스키를 소유한 브라운 포맨이 2억 8천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 벤리악, 글렌드론악, 글렌글라사까지 이 세 곳의 증류소를 파드립니다. 위스키 증류소가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빌리워커는 위스키 증류소의 정체성과 그 위스키만의 시그니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마스터 블렌더이면서 또 도전적이고 수완이 좋은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빌리워커의 다음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2017년 7월 인바우스에서 마스터 디스틸러를 지냈던 그람 스티븐슨 그리고 트리샤 세비지와 함께 빌리워커는 글렌알라키 디스틸러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글렌알라키 증류소를 인수했습니다. 글렌알라키가 당시에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이미 빌리워커의 손을 거쳐서 성공한 브랜드들을 봐왔기 때문에 빌리워커가 택했다라는 것은 발전 잠재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글렌알라키 증류소는 1967년에 지어졌고, 빌리워커가 인수를 하기 전에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하기보다는 시바스 브라더스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액을 공급하는 증류소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빌리워커에게는 a blank piece of paper, 어떤 것도 그려 넣을 수 있는 백지장으로 보이면서 수많은 기회로 비춰졌습니다. 인수 당시에 글렌알라키 디스러스 컴퍼니 3명의 인수자는 완전히 스코틀랜드인이 소유하고 또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스코틀랜드 증류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미션으로 정했고, 이를 아직까지도 지켜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가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소속이 됐고, 아주 소수만 독립된 증류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소속이 되면 운영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증류소 운영의 자율성과 제품 출시에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를 통해서 본 과거에 빌리워커가 말을 내뱉고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리워커는 퀄리티 오버 퀀티티 철칙으로 위스키의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류소를 인수한 이후 연간 위스키 생산량을 더해서 50만 리터로 줄였습니다. 생산량은 곧 증류소의 수익성과 직결되지만 빌리워커는 수익성보다는 좀 위스키 소비자들을 더욱더 만족시키고 더 폭넓은 위스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워커는 생산 방식을 바꾸었는데요. 발효 시간을 4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이 시간은 업계 평균 3배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발효가 길게 진행이 되면 더욱더 다양한 향미 성분들이 만들어져서 복합적인 풍미를 내는 워시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거품이 잘 생기지 않아서 증류가 더욱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에스터가 풍부한 복합적이고 프루티한 스피릿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류 시간도 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증류를 하게 되면 스피릿이 구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져서 가볍지만 또 섬세한 스피릿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쓴맛을 내는 불필요한 황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숙성 기간 동안에도 캐스크의 영향을 더욱더 진하게 받을 수 있는 유메이크 스피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리워커는 위스키 경험에 캐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믿을 만큼 캐스크에 있어서는 더욱더 타협이 없어요. 캐스크 구입, 관리, 선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요. 연간 캐스크 예산이 20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여 개가 넘는 캐스크가 있는 16개의 수성 창고에서 빌리워커가 캐스크를 직접 선별해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위스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짧은 시간 글렌알라키 하면 떠오르는 힘이 있고 과일 노트가 풍부한 쉐리 스타일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새로운 글렌알라키만의 DNA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글렌알라키 인수 당시 맥니얼스, 화이트 헤더 브랜드를 함께 인수를 하면서 블렌디드 위스키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유행을 끌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추었거든요. 현재 이제 그 브랜드들 하에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혁신적인 블렌디드 몰트 그리고 럼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블렌디드 위스키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그리고 럼도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제가 2022년 베스트 10 선정을 할 때 카테고리 자체를 아예 빠뜨려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위스키가 바로 이 화이트 헤더인데요. 제가 작년에 경험해봤던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맛이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화이트 헤더는 빌리 워커가 2021년 재탄생시킨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이고 빌리 워커가 최초로 출시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세 곳의 스코틀랜드 위스키 생산 지역의 독특한 특성, 스페이사이드의 풍부한 꽃, 하일랜드의 달콤함, 아일라의 스모키함,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 이렇게 몰트와 그레인의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위스키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 헤더는 모두 공개를 합니다. 세 곳의 생산 지역의 몰트 47%, 그리고 그레인 5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몰트는 스페이사이드 몰트 20%, 북 하일랜드 몰트 23%, 아일라 몰트 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몰트 함량이 매우 높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숙성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요. 12년 동안 쉐리버 세컨필 배럴, 홉스헤드, 그리고 퍼스트필 아메리칸 버번 배럴에서 숙성을 한 원액을 다 매링을 해서 PX 쉐리 펀천 아메리카노크 올로로소 쉐리 펀천에서 3년 동안 2차 숙성을 거칩니다. 특이하게 화이트 헤더는 21년이 먼저 출시가 되고 2022년에 25년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화이트 헤더 15년은 46도이고요. 다른 글렌알라키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냉각 여과를 거치지 않고 색소 첨가를 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헤더 위스키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색이 굉장히 황금빛에 가까운 그런 진한 색깔이에요. 좀 쉐리 캐스크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와, 이름값 합니다. 헤더 대잔치예요. 굉장히 플로럴한 헤더의 향이 느껴지고요. 밝은 그런 느낌의 꿀의 달콤함이 느껴지고 이 아주 가볍게 스모키함도 스쳐가요. 아유, 맛있네요. 이게 빌리 워커의 50년 짬바와 연륜입니까? 바디감이 되게 풍부한데 혀에 닿는 순간 균형이 안정적으로 촥 하고 갖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용한 지역의 몰트와 그 사용한 캐스크가 골고루 다 느껴지는 점이 되게 좋아요. 어느 특정한 노트도 주장을 크게 펼치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지거든요. 바닐라로 시작해서 시트러스한 과일, 꽃, 곡물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매력적인 게 뒤로 갈수록 피트가 느껴지는데요. 이게 또 균형감을 한 것 같아요. 피니쉬에서는 그 향에서 느꼈던 헤더가 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우디한 피니쉬를 남깁니다. 사실 저는 피티드 위스키를 좋아하지만 지난번에 마셨던 글렌알라키 퓨처 에디션과 이 화이트 헤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화이트 헤더를 손을 들 것 같아요. 심지어 구하기도 조금 더 쉽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가격과 접근성도 만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두 가지 다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별로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몰트를 높은 함량으로 사용을 하고 또 특별한 수성 방식을 거쳐서 긴 기간 수성을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라니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이름이 화이트 헤더인 것도 이런 진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헤더는 보랏빛이잖아요. 근데 화이트 헤더는 마치 그 세이클로버 속의 네이클로버처럼 보랏빛 헤더 사이에 행운이 깃들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화이트 헤더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헤더 위스키를 마시는 것 역시 가득 안겨줄 것만 같아요. 저는 신년에 만약에 위스키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하면 행운을 빌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 위스키를 꼭 선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면 빌리 워커가 다시 부흥을 이끄는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럼의 시장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빌리워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빌리워커의 상징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는 국내에 활자로 된 자료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 이걸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빌리워커는 핵 제2 성향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업계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고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실무를 하고 또 늘 새로운 계획을 소비자들과 공유를 하고 더 좋은 위스키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배우고 싶어요. 화이트헤더와 빌리워커의 전기를 받아서 노력, 행운, 성취 이 세 가지가